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도덕이란 무엇인가가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도덕과 윤리를 겸비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무장이 된 무장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본연의 본성을 드러내는 삶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이 왜 보통 사람인지 도덕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도덕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도덕의 의미는 첫째,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 그 다음에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그랬습니다. 이때 여기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그랬으니까 이거는 실천적 행위입니다. 누가요? 실천적.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각자가 실천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 그랬으니까 내가 실천하되 어떻게 해요?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자율성에 입각해서 나의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을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 그랬습니다. 종교와의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것은 윤리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도덕이라는 것은 이러한 종교와 달리 초월자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 우리는 도덕이란 실천적 관계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의 의미는 우리가 도와 덕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의 노자의 가르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도와 덕을 살포하면서 도와 덕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최고에서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물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도덕의 의미를 잠시 살펴봤듯이 다음 시간에 해야 하는 윤리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제 윤리의 의미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그랬어요. 자, 지켜야 할 도리라고 했으니 이거는 보존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존적. 그리고 여기에서의 마땅히 행하거나 라는 얘기는 여기에 실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혼합해갖고 병행했었을 때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비도덕적이야,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통용이 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도덕과 윤리 모두가 실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윤리라는 얘기는 보존적 관계가 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윤리의 의미는 철학, 인간 행위의 규범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고 도덕의 본질, 기원, 발달, 선악의 기준 및 인간 생활과의 관계 따위를 다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것을
개괄적인 것을 잠시 살펴봤고 이제는 윤리학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서의 도덕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에 있어서의 자, 보시면은 자, 도덕이라는 용어는 우리는 지금 도와 덕을 합쳐서 우리는 도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나누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를 먼저 살펴본다면은 도는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말하는 것. 즉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나를 말하는 것이고 덕은 도를 아는 자들이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란 나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 도는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은 자를 향해서 우리는 뭐를 득도했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도했다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깨달은 사람 해서 각자라고 하고 이 각자를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플라톤의 철학에 있어서는 철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인으로서 깨달은 사람이란 자기를 바로 본 자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책을 썼고 천주교에서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운동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도를 아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기준을 세웁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로 알면 나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겠죠. 그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아는 게 되는데 이때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그래 맞아 저 사람은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이 말의 뜻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 상식적 그리고 절대적인 상태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고 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알게 하는 방법에서는 불교의 8정도의 하나로 우리는 정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 바로 보는 것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바로 알게 되면 다른 것에 의한 판별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란 자기를 바로 보아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이걸 도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아는 자로서의 나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도의 본연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의미가 이행이 됐을 때 우리는 각자, 도인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란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덕이란 관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덕이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의 관계로서 무조건적인 관계냐? 그게 아닙니다. 바람직한 관계가 우리는
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리이탈입니다. 나도 이렇고 타인도 이런 거.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겠죠. 따라서 이 갈등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를 보면 그것이 의에 합당한 것인가? 만약 의에 합당하지 않다면은 불의에 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은 그거는 갈등과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반드시 이가 의에 합당한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자들은 나만의 이익 또는 우리만의 이익, 나만의 편함, 그리고 우리만의 편함, 이러한 이익과 편함을 편협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를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 덕을 합쳐서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때의 도덕은 자기를 바로 알고서 모든 상대, 즉 자기 이외의 모든 것들과 무생물도 포함이 되겠죠.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실천해 나가는 관계적 의미를 말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도덕이라는 것은 실천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관계. 그래서 이 실천적 관계를 잘 맺으면은 적선지가 여유경사라고 해서 선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의 실천적 관계가 바람직하게 결정이 된 것을 우리는 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윤리학 연구소의 세 번째 이야기는 윤리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